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뭐 통합 행보라는 것을 해왔는데, 그렇죠. 어제 무슨 유튜브에 네. 나가가지고 네. 그러한 자신의 행보랄까 뭐 통합 노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네. 뭐 폭탄 발언이랄까 이런 그렇죠.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매블쇼라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예. 뭐랄까 이 좌파만이 아니라 상당히 뭐 인기를 끄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독자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쨌든 뭐 김어준은 완전히 이쪽 그 무당이지만 매부쇼는 조금 재밌다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아닌 사람들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도 일부 중도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자신의 체포 동의안 당시에 가결한 사람들은 검찰과 짜고 한 거다. 내통한 거다. 와, 이거 센 발언 아닙니까? 센 정도가 아니죠. 네, 완전히 검찰의 앞잡이 노릇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2023년 9월이죠. 네네, 20일 그렇습니다. 그경일까요? 22일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가결이 그때 됐죠. 아마 찬성이 149표가 나오고 네네. 반대가 136표로 과반이 넘으니까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를 또 댔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근거를 댔어요. 뭐냐면 나한테 종용한 사람. 박광온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저는 서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아니, 왜 그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떠오른 건 이거예요. 저기 이 체포 안 당하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하잖아요. 다 있죠. 단식 하잖아요. 예. 단식 때 마지막에 배팅을 한 게 박광훈. 박광훈이가 찾아가서 찾아가서 배팅을 하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냐? 예를 들어서 비명계들을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줄 거냐? 이 배팅을 하는데 협상을 결렬시키고 박광훈을 잘라버리잖아요. 예. 그럼 저는 실제로 협상을 했다고 한 사람은 박광훈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6월에 당내 유력 인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저는 그 당시 서른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서른 의원은 또 이낙연 개의 좌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박광훈 원내대표도 이낙연 개입니다만 공개적으로 떠든 사람은 이제 서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른 의원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뇌피셜을 또 음모론을 제기한 거 아닌가 하는데 나중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비명계 뜻을 종합을 해갖고 이재명하고 막판 협상을 했다가 깨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과 짜고 한 거다라고 내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물론 뒤에 추측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검찰과 짜고 했다. 개딸들한테 좌표를 확실히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왜 사실 이 사람이 좀 비열하냐 하면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 만났잖아요. 김동연이 김부겸, 임종석 다 만났죠. 만났으면 자기가 어쨌든 당대표고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럼 막 크게 끌어안는 이 임종석 같은 경우 쓴소리 하는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도 끌어안고 그러면 지금 이미지를 자기가 구축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딱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걔네들 다 나 배반하고 검찰과 짠 애들이야 라고 직격탄을 내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해도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비명학살 하는데 비명학살 아니다. 찬성표로 던질 거로 지목된 의원들이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건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거다. 네. 비명학살이 아니라 그 체포동의안에 검찰과 짜고 친 거를 당원들이 책임을 물었다. 그러니까 비명학살에 대한 근거가 바로 검찰과 짜고 치는 적들을 다 당원들이 처분해 준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민주적 정당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는, 여기서 이제 폭력적 집단이라는 게 검찰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과 암거래했다는 것. 그런데 구체적인 뭐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추측 아니에요, 추측. 네. 그렇죠. 자기도 추측이다 그래놓고서는 사실 추측이라고 해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추측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역시 뒤끝 장렬이다. 이재명 본색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웃고 뒤로는 칼 꺾고. 예. 또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말로는 지금 통화 봅시다. 우리 손잡읍시다 해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너희들 내가 집권해도 가만 안 둬.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소름이 돋는 건 소름 돋죠. 소름이 돋는 건 다중인격자 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막 악수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악수하는 장면 딱 해놓고 딱 그 방송에 나가서는 쟤네들 전부 다 검찰과 내통한 자들이니까 내가 잘랐어 해놓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SNS에 글 올려갖고 통합이 제일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글을 확 바꿔서 쓰고 그게 얼굴이 그냥 변검처럼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변하잖아요. 당내에서도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까지도 그건 좀 과한 것 아니냐. 뭐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만약 치른다 하면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왜 비명계를 자극하느냐. 또 뭐 그 SNS인가 뭐 기자들한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칼 꽂고 나서 지나간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칼을 꽂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비명 행사를 해가지고 관에 그냥 꽝꽝꽝 목까지 박아놨죠. 그러니까 이 초일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비명 행사라도 모자라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느냐. 죽은 사람 끄집어내고 다시 목 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명 학살해갖고 못 박았어요. 근데 못을 이렇게 꺼낸 거야. 그래서 이 누워 있었던 객사한 사람들이 우리를 꺼내주나 보다 했는데 아예 거기다 대놓고 매부쇼에 나가갖고 완전히 난도질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가 이원석 검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그 전에 한번 부결이 됐다가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무조건 검찰이 잡아넣기 위해서 뭐 3가지 넣었다가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위중교사까지 넣었어요. 이 위중교사는 확실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창훈이가 기각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찰이 야당 정치인하고 어떻게 믿고 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다가 야당에서 여차해 가고 틀어져 갖고 그걸 폭로하면 검찰은 죽어버리는데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 체제에서 그럴 역량이 있었다고 봅니까?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비명학살은 지금까지 내가 앞으로 넘어야 될 하나의 허들이잖아요. 이재명이 총선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규정시켜버린 거예요. 내통한 자들이야. 검찰이랑 그냥 써먹는 거죠. 검찰을 그냥.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주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딱 갖고 지금까지 행보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 있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뭐 당내 비명계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불을 지르는 얘기를 했을까? 뭐 이미
당을 떠난 비명계들은 뭐 어차피 이재명 쪽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부적절한 얘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런 계산을 해보면은 공학적으로 할 때 이건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의 본색, 이재명의 사람 원래 그래. 그건 성격적인 문제지만 두 번째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쭉 이렇게 이재명의 행보가 예전과 좀 다른 행보잖아요. 뭐 정책적으로도 사실 이 당의 정체성이랑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증오를 부추겨가면서 내부의 적들을 다 내쫓았는데 그들과 손잡는 모습이 정치공학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포용 정책을 하네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개딸들은 우리 이장 뭐 하는 거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묶어두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원래 저기야. 나 이재명 맞거든.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어쨌든 이재명의 이중 플레이는 뭐 워낙 잘 알려진 겁니다만은 최근에 뭐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경련 회장도 만나고 조금 있다가 이재용 또 삼성 회장도 만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성장이 최우선이다 하면서 또 뒤로는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 밀어붙이고 그렇죠. 또 52시간 예외 규정 그건 또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좌클릭 우클릭 해갖고 더블클릭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재명의 눈에는 얼마 전에 뭐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하더니 이 음모론 뭘 또 짜고 치는 일 이런 데는 선수가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하고도 짜고 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이화영이도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대북 송금.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 생각에는 머리가 골이 금방 돌아간 것 아닌가. 자기가 늘 하던 그 행태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행태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다 엮어놓으면 내가 맨날 엮는 걸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놈들이 엮었구나. 이렇게 엮이구나 저렇게 엮이구나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이 디스 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 내지는 이재명 지지하는 갤러리는 많습니다. 보면 갑자기 막 그 트래픽이 막 증가를 해요. 거봐라 검찰과 짜고 했다. 우리 이장님이 드디어 또 나섰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막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런 어떤 증오를 부추기면서 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내부의 적들을 계속 겨냥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한번 그 겉으로는 중도 손잡고 속으로는 개딸들 내 이재명 맞지? 하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자해 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중도잖아요. 중도가 바라봤을 때 이런 해프닝이 딱 보면은 이재명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믿지 못할 사람, 그렇죠. 정말 무서운 사람. 그렇죠.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트럼프 보면은 저 람보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최소한 트럼프는 이렇게 조변 섞게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악당 역할을 하지만 그 악당 역할을 일관되게 하지. 여기는 국감에다가 베드감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뭐 갑자기 민주당이랑 손잡거나 혹은 뭐 안 그러거든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트럼프는 그거라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죠.